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인지 코스피가 장중, 종가 모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어제와 마찬가지. 네. 시장은 어쨌든 올랐는데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많았다. 네. 근데 조금 시장이 좀 지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총 1, 2위 기업들이 지수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익 내기에는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또 매수하실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오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현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화요일 출연하시는 분이 한 분은 왕관을 4개나 가지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우리 또 한국경제TV에서 가장 스마트한 전문가님이시거든요. 네. 오늘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일단 두 분과 스마트한 두 분과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어쨌든 오늘은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서 조금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이제 미국장이 끝난 후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내일 참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아마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뉴욕장 끝나고 마이크론 네.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워낙 지금 마이크론이 나스닥 시장 내 영향력도 크지만 특히 우리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우리 나연욱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반도체 업황부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황 호조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 심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런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런 호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메모리 분야 그리고 AI 반도체 분야 특히 그쪽에서 역시 마이크론 역시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는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더 엄밀하게 보면 마이크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태계 이쪽에 한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새롭게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이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강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저는 이 두 개 기업은 우리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새롭게 한번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10만 원,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40만 원 이렇게 한번 보시는 전략 이렇게 제시 드리면서 다만 이렇게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외바닥에서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과열권에 모두 다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관점에서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쉬어가는 구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눌림에서 관심 가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은 이번 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든 이익이든 크게 잘 나올 거다라고 지금 대부분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시장에서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도 뛰어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긴 한데 다만 또 주가가 이걸 또 반영해서 올라 있다 보니까 막상 제로 노출되고 또 차익 매물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항상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2024년 3월달 그때 이제 발표할 때는 순이익이 조금 낮게 발표가 되면서 그때는 한번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 주가가 갭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항상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예상이 대부분 다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보다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재료 노출로에 따라서 내일장에서 시작할 때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조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사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통합 차트거든요. 보면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정규장 KRX로 바꿔서 보면 갭 상승 출발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 시세로 봤을 때 분봉상에서 우리가 91,000원까지 달성했던 것이 8시 2분에 한번 달성했지만 그때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차트에 왜곡이 붙었다라는 거고 이런 차트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이 왜 이루어졌냐. 이 삼성전자가 월봉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이 85,000원 밴드 주변의 자리가 구조대가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 개미 군단들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면 좋겠다. 그만큼 이제 119 치고 기다렸던 자리가 85,000원 선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들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연 한번 이익 실현할까? 아니 좀 더 들고 할까? 이럴 때는 보면 항상 조정폭이 조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조정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래 우리가 일주일 내로 본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 아깝다.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뽑아내야겠다. 1년, 3년에 대한 시간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이상만 들고 가시더라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에 파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뭔가 내일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지션이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 좀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드리고 반도체가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지금 반도체를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조방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제보다 어쨌든 오름폭이 조금 미비하니까 네. 약간 쉬었던 이전 주도주들이 오늘 또 고개를 들고 막 이렇게 네. 했었거든요. 혹시 기존 주도주 쪽 다시 좀 달린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방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엔 지금 순환매 장세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결국엔 순환 종목 장세거든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주도했던 섹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자, 이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소부장 기업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과열권에서 좀 숨고르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오늘 일부 종목들에서 더욱더 한 번 더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단기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과열권에 접어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만약에 조방원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동안 좀 못 가서 속상하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자금들이 저는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섹터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이런 방산, 원전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실적이라든지 정책 모멘텀을 확보해 놓은 기업 그 모멘텀들이 풍부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이랑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한미 조선 원전 협력, 이런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따른 굉장히 펀더멘탈이 탄탄한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저점 기회도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차트를 통해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오늘 보시게 되면 우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원전 관련주인데 역시 이쪽에서 좀 탄력을 받는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방원에 대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방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상로 파트너 의견도 같이 들어볼까요? 네, 뭐 조선주도 단기 사이클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선박에 대한 이제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건조할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우리가 선박 수주를 받고 계약을 했다 해서 여기서 곧장 건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따진다면 약 2년에서 3년 정도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고 난 다음에 건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조선주가 실적이 좋아서 되고 있다기보다는 장래적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체의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PBR 밴드, PER 밴드가 약 25배, 30배 정도 되는 기업들이 대부다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신에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 안목 자체가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조선주는 반드시 다시 봐야 되는 종목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뭐 반도체만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일단 이전에 주도주들도 다시 한번 또 이게 순환 흐름이 탈 건데 특히 조선주는 반드시 다시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방원에 대한 다시 달릴 수 있을지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두 분이 주목하시는 진짜 같은 종목들 진주반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 반성회 시작해 볼 텐데요. 유망주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이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던 질문인데요. 요거를 살짝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불장에 뛰어들고 싶은 주린이라면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자, 질문을 드렸을 때 두 분께서는 이제 나연우 파트너는 SNC스 가져오셨고요. 이상로 파트너는 삼성 SDS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일단 주식 초보 투자자 네. 우리 주린이님이시고 또 거기다가 어쨌든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막 오른 기업들은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 중에서 선발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SNC스를 준비한 이유 들어볼까요?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섹터 오히려 좀 눌림에서 관심 가지시는 전략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이 선박 기자재 그리고 MRO 솔루션 그리고 이런 평형수 처리 시스템을 하는 기업인데요. 결국에 한미 조선협력에서 이런 MRO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HJ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 실적과 한번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은 저는 꼭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지지해주고 길게 과매도 구간을 불러온 이후에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어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음봉 3개를 받고 있는데 이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이 밑꼬리 커버까지 다 해줬거든요. 구조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제한적인 구간에서 좀 반등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SNC스를 함께 말씀드려보는데 추가적으로 뭐 HJ중공업도 이런 조선 섹터에서 지속 관심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어제 우리 진짜 주식에서 말씀드렸던 방산 분야에서 삼양컴텍 같은 경우도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말씀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NC스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삼성 SDS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6월 달만 하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아주 핫했던 종목인데 올랐던 거 상당 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는 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우선 제가 이제 삼성 매니아입니다. 네. 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삼성물산 자주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도 좋다고 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S도 저는 좀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 보면 시장에 대한 저는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네. 그리고 현재 이 삼성그룹이 국내 이제 증시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정상화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증시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삼성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꽤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 SDS는 삼성그룹 안에서도 좀 더 보면 이제 성장주 측면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 팩토리나 뭐 공장 자동화, 또는 이제 물류 자동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업이 삼성 SDS고요. 지금 이제 뭐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 주 4.5일제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정책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들이에요. 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런 물류에 대한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시도가 된다면 대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이런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이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 로컬적인 이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자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 컨설팅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G CNS라는 기업이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듯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삼성 SDS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유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뭐 일단 목표가를 한 18만 원 선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삼성 SDS 현재 주가는 16만 7천 원대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잡은 데가 18만 원, 평균 19만 원, 좀 세게 잡은 데는 2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진주 반성을 통해서 두 분의 종목 SL시스와 삼성 SDS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금쪽 같은 종목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한미약품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27만 원이고요. 비중은 30%고 수익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은 사실 지난주부터 아주 힘이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수익도 꽤 나 있는 네. 상태인데 언제 차익 실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나연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정말 큰 수익이 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챙기신 구간이거든요. 좀 익절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모멘텀이 된 것이 있어요. 로슈에서 이런 메쉬 치료제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메쉬 치료제 개발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이런 뭐 올릭스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줬거든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메쉬 치료제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단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과열권 구간에서 갭 띄우는 이런 음봉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 이런 음봉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추세를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도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엄청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최소 한 60, 70%, 70% 네. 이상은 좀 수익 실하시는 전략이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봐야 될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주봉으로 보셨을 때 이 40만 원 벽을 넘게 되면 지난번 과거에 이 더 윗방향으로 저는 열려 있다고 보지만 우리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이 40만 원 장벽에서 한번 과열권에 접어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익절 한 70% 이상은 익절하시고 다음 눌림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아무래도 단기간 급등을 해 있다 보니까 한번 좀 짧게 차익실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약품 이렇게 전략 살펴봐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다음 상담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요. 예. 이거 매수하신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20만 원에 20%인데요. 20만 원에 20%요. 예, 그런데 이제 1년 넘어가 이제 본전 올라가 모르겠네 이거. 오늘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고 예. 본전까지 올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예. 셀트리온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어떤 오늘 뭐 정권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되냐 함께 사장님 그냥 갖고 가 좀 오래 가가 했어요. 갔는데 모르겠어요. 난 본전만 되면 팔까 싶고 이러네. 네. 하도 오래돼가. 알겠습니다. 조금 예. 더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전망이랑 같이 전략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거의 한 4년 가까이 물려 계시다가 오늘 8.9% 네. 거의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아마 뉴스는 보셨을 거고요.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좀 그래도 워낙 오래 물려 계셨으니까 네. 좀 꼼꼼하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포 탐욕 시그널부터 한번 확인할까요? 좋습니다.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이 뭔가부터 살짝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요. 자, 이 점수로 시그널을 분석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이제 시장의 심리 지표 0점부터 100점까지 사이로 이렇게 점수로 나눠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은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런지 아직 관망 56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좀 그동안에 워낙 오래 쉬다 보니까 오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그널은 지금 간망으로 뜨긴 합니다만은 요러다가 이제 탐욕으로 탁 바뀌는 순간 네. 주가가 한번 제대로 시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 셀트리온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얼마까지 보시는지 지금 보니까 지긋지긋해서 그냥 팔아버릴까 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손해 보지 말고 좀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20만 원대가 조금 넘어가면 그때 조금 수익인 상태에서 저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셀트리온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하고 제네릭, 그 복제약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바이오시밀러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우리가 그 의약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제네릭이라고 하고 최대한 유사성 있게 맞춰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타이레놀을 한번 크게 경고하는 네, 이슈가 한번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심하게 경고를 했을까? 그 이면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결국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자유 경쟁에 대한 부분 자체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푸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네릭 업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업체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슈가 나와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이슈고, 대신에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또 들어오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전 고점이었던 2024년도에 21만 원 선까지는 조금 쉽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를 한 21만 원 선, 그래서 21만 원 전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본다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이 관세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간에 미국 일라이 공장 인수하면서 관세 부분의 리스크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면 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20만 원을 곧 한번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20만 원, 21만 원 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셀트리온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로보스타 들어와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47,300원입니다. 자, 비중이 40% 정도인데 가지고 가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로보스타도 최근에 막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자 공포 탐욕 시그널은 왠지 탐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네. 드는데 점수부터 확인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반장님이 예상하신 대로 매우 탐욕입니다. 93점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이거 단기 과열 지정된 종목이죠. 그래서 점수도 높은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매우 탐욕이 떴다고 해서 이게 뭐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인기 있다. 그렇죠. 모두가 막 탐욕스럽게 사고 싶은 네, 그런 지금 위치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단기 좀 과열은 과열인 것 같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라면 로보스타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권이시니까 많이 오른 만큼 좀 수익 익절 전략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용 다관절 로봇 그리고 자동화 라인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지금 위치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대기업들의 로봇 행보를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은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도 결국엔 LG전자의 이런 뒷배를 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그리고 기업 내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좀 순환매 관점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이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47,000원대 매수하셨다면 지금도 수익권이신데 우리 한번 내일장 우리 시간에서도 한번 올라줬는데요. 한 54,000원 전후가 왔을 때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60, 70% 이상은 우리 좀 수익 쉐어하시는 전략이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다음에 눌림에서 공략을 하시면 또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눌림에서 한번 로봇 섹터의 순환매 관점이 왔을 때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로보스타 오늘자 시가총액이 4,943억이네요. 그러니까 5천억이 조금 안 되는데 요즘 뭐 잘 나가는 로봇 관련주들은 조 단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2천억대 있다 보니까 너무 싼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단기간 좀 급하게 오른 것도 있고 또 비중도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부 이제 추가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 차익 실현하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스타 걱정되시는 것 같아서 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번에 들어와 있는 상담은 일진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41,450원이고요. 비중이 적지 않으세요. 60% 정도 갖고 있는데 자, 계속 빠져서 3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네, 자 일진전기는 잘 달리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재미는 없습니다. 네. 자 공포 탐욕 시그널부터 확인해봐야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져서 그런지 일단은 지금 관망 수준 60점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또 탐욕이랑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은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좀 몇 달째 옆으로 이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지금 쉴 때 좀 잡아야 되는 건지 시세가 다 된 걸로 봐야 되는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가 흔히 이런 이제 전력 설비 회사 빅4 이렇게 얘기하면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지금 보면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이렇게 빅4입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제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 빅3에 비해 조금 처지지만 그래도 이제 중견기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일진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국내 안에서도 보면 이제 8월 28일 날 이제 통과됐던 부분이 우리가 2월 28일 날 통과되고 그게 이제 시행될 때까지 6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행이 됐는데요. 그 법이 이제 전력망 확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전력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결국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AI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전력 소모도
급격하게 늘어날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다만 너무 높게 사셔서 지금 마음고생을 좀 하시는 거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 보시면 제가 왜 높게 샀다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2023년도의 가격대가 이제 5,000원 밴드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보면 44,400원 약 900%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꼭지에서 사신 거니까 사실 시청자님보다 싸게 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싸게 샀고 정말 한 5% 정도가 비싸게 산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런 가격대 지금 41,000원대라면 결국 이거는 단기적 흐름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팔고 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현재에 대한 가격대를 한번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여기 상단에 대한 가격으로 본다면 한 44,500원에서 45,000원 밴드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좀 보신다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 저는 현재가 저가 권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4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 업황 자체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근데 주가는 최근 3개월 내내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앞서 차트 보셨던 것처럼 미리 선반영해서 바짝 올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박스권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도 한 44,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4만 원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SM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0만 100원입니다. 자, 2년 반 정도 됐는데 조금 더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요걸 네. 궁금해하시네요. 자, SM도 뭐 최근에 분위기 좋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흐름이 안 좋아서 네. 좀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번 주에 빠져서 공포 탐욕 시그널은 좀 빠졌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탐욕 79점 이렇게 뜨고 있고요. 기간별로 봐도 지금 올해는 그래도 계속 탐욕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좀 제법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초에 7만 원 하던 게 지금 14만 원까지 올라 있다 네. 보니까 아직은 전체 틀에서 좀 탐욕 지수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M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S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엔터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K컬처, 그러니까 뭐 식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 쪽에서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굿즈까지 굉장히 판매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실적 모멘텀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이렇게 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K컬처의 흥행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엔터주들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 음봉을 지금 두 개를 맡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나쁜 숨고르기보다는 이 단기 과열권, 이 외바닥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쌍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숨고르기 성격으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눌림을 주게 되면 여기 한번 쌍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패턴이가 되겠고, 자, 이 종목은 저는 실적이나 이런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K컬처 아직 인기가 사그러들지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봉으로 봤을 때 2023년에 과거에 했던 이 고점이 한 16만 원 초반대가 돼요. 그럼 저는 1차적으로는 이 16만 원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저는 이 올해 한번 실적을 한번 흐름 봤을 때 이 16만 원 한번 돌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만 원, 2차는 한 18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9월 말에 중국 비자 관련된 이벤트, 즉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엔터주들 또 이벤트 하나 있으니까 그거 잘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M 전략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4,500원이요. 14,500원이요. 예.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네네.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7년요? 네. 7년이요. 네. 그러면 비중은 혹시 요거 중간중간 좀 10%요. 파실 기회가 없었을까요? 예? 요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네. 매도하실 만한 기회는 따로 없으셨어요? 예, 예. 그러셨구나.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10%요. 10%요. 예. 많지는 않으시고 요거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아니, 저기 원가까지 갈 수 있나요? 매수가까지. 매수가까지라도 올 수 있을지. 예, 예. 알겠습니다. 14,500원 저희가 전략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끝나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네. 주세요. 네네. 네. 네, 자 매수하신 지가 한 6, 7년 되셨다니까 지금 보니까 사고 난 다음에 주가 한 25,000원까지 올랐다가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 쭉쭉 빠져서 올해 초에 거의 7, 8,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어쨌든 잘 좀 붙들고 계셔서 지금 거의 본전 부근까지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매입가는 곧 한번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까지 보십니까? 네, 이게 본전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네. 실제 객장에서도 수익 내서 기뻐하시는 분들보다 본전돼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뭐랄까 이제 주식이 한번 물리시면 네. 그 고통이 답답하시죠. 네, 그렇죠. 뭐 저도 뭐 예전에는 꽝통을 한 2번 정도 차봤습니다만 뭐 하고 나면 정말 세상을 다 뭐 버릴 정도의 그런 기분도 들 때도 많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대신에 저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보유를 하시고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 과거 이제 2021년도 주가를 코스피가 돌파를 하고 이제 신고가를 간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대한 주가가 25,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현재 13,000원 밴드입니다. 그만큼 뭐 우리가 뭐 유동성으로 뭐 거품이 끼어서 25,000원 갔다고 해도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의 자리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금리 인하는 결국 신성장주들이 재평가를 받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그래도 좀 더 챙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면 네. 은행 이자보다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 적어도 18,000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3년 내내 적자였습니다만은 지난해는 순이익 기준으로 2조 5천억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올해 예상 순이익이 8천억. 흑자 전환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업계에서도 뭐 작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1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저희 이성록 파트너님이 전략도 세워주셨고 일단은 18,000원까지는 홀딩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 좀 있으실까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종목은 안 되시고요. 요 종목에 네. 대한 질문만 혹시 궁금한 점 더 아.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18,000원까지 홀딩하려고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매수하신 가격이 29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이 10%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공포 탐욕 시그널 점수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좋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아직 관망 52점입니다. 어쨌든 한 차례 이 지주사 이슈가 지나가서 그런지 조금 올랐다가 다시 지금 관망 52점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의 관망이라고 뜨면은 일단 별로 지금 시장의 인기주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짜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우리 이런 철강 고율의 철강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악재 부분들은 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좀 앞으로 이런 악재를 다 디디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말씀드리면서 차트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그냥 주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정도 주봉에서도 이제 눌림 다음에 좀 길게 본다면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29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3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그냥 만약에 이 종목을 짧게 보신다면 우리 30만 원 목표가 정도, 매수가 정도 오셨을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저는 한 33만 원, 33, 4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을 구사드리면서 그 추세를 좀 보시고 길게 보시고 진행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뭐 6월 이후로 지주사 관련 이벤트 붙을 때 좀 좋았었는데 올랐던 거의 상당 부분 네. 이제 반납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튼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까지.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